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류, 정지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광전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그러면 금속에 이제 빛이라고 하는 광자를 비춰주게 된다 그러면 이때 금속의 원자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 에너지, 즉 다시 말해서 일함수를 뜻하는 거죠. 일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 일함수를 광자의 에너지가 끊고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이제 광전 효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를 E는 HF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일함수는 HF0, 이때 F0는 한계 진동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때 튕겨져 나갈 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값 한 번 더 적게 된다 그러면 HF 빼기 HF0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전자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때 에너지는 빛의 광자에 관한 내용이었고 요거는 금속의 일함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파트에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하필 최대 운동 에너지냐? 금속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갈 때 금속은 두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도 전자가 튕겨져 나갈 수 있고 저 깊숙한 곳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전자가 표면 바깥쪽으로 나오려면은 이동하는 도중에 다른 원자들이나 뭐 핵, 전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튕겨져 나올 때 에너지 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감소하는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표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이 튕겨져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최대자가 생략되어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가 요까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오늘은 이 광전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빛의 진동수에 따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해서 빛의 진동수가 변화할 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없는 빛을 쏴주다가 이제 진동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금속에서 이제 전자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진동수 값으로 이제 금속을 쏴주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고 A 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되겠죠. A 금속에다가 요 정도의 진동수를 비춰주게 되면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빛의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광전자가 튕겨져 나오겠죠. 요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더 진동수가 커지면 마찬가지 진동수가 점점 커지니까 그때 튕겨져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오겠죠. 이거를 쭉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게 또 수학적으로 아래 부분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A 금속에서 전자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니까 1차 직선은 방정식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값인데 지금은 그 y절편이
여기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Y축이 의미하는 거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고, A는 기울기 값이니까 이때 기울기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X축이 바라는 거는 광자의 진동수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대로 쓰는데, 좀 전에 위에서 지난 시간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K는 광자 에너지 빼기 1함수였고, 요거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HF 제로 값으로 되어 있는데, W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요 형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거랑 엄청 비슷하죠. 요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H인 플랑크 상수가 돼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때 B가 의미하는 거는 일함수를 뜻한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거. 이때 마이너스 값은 그냥 뭔가 방해되는 방향, 그래서 이제 뭐 숫자에서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보통 물리에서는 방향성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B 금속, C 금속에다가도 이제 진동수를 이제 광자를 비춰줄 텐데요. B 금속은 여기 정도의 진동수일 때 이제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B 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될 거고, 진동수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B에서도 이제 전자가 튕겨져 나와서 요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나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B의 한계 진동수래. 일함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뭐 첨자를 B라고 할까요? 즉 이때 마이너스 값은 어쨌든 요 아래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A 금속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일함수가 크다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방향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제 숫자 빼기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금속도 요 진동수일 때 이제 전자가 튕겨져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C 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는 B 금속, 얘는 C 금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금속에다가 똑같은 빛을 비춰준 실험을 하게 된 건데, 요 그림을 봤을 때 첫 번째 한계 진동수가 가장 큰 금속은 요거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거는 당연히 C 금속이 되겠죠. 그러면 일함수라고 하는 거는 HF 제로기 때문에 요거는 플랑크 상수는 그냥 상수니까 일정 값이고,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큰 값이 일함수가 크겠죠. 일함수가 큰 금속은 당연히 C가 될 겁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였고요. 셋 다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로 B와 C 사이에 fx라고 하는 진동수를 비춰주게 된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는 금속은 요 한계 진동수보다 fx가 크니까 A, B는 나오지만 C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A, B 두 금속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데, 그때 튕겨져 나오는 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금속은 A다. A 같은 경우는 요 정도쯤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B 금속은 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계산으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방정관에 관한 실험인데요. 광정관 해서 여기 나와 있죠. 광정관에는
요 가운데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금속판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판에도 회로가 연결되어 있고 금속구에도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단색광을 비춰주게 된다 그러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돼가지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연결하는 방법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는데, 먼저 순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방향은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금속판에다가는 어떤 극이 연결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이 금속구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 금속판에다가 이제 막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들이 막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요 금속구에다가는 플러스 전하들이 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빛을 비추게 된다 그러면,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추게 되면 요 그림처럼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데, 전자가 이 금속구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전자가 튕겨져 나오고 금속구에 이동하고, 이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회로가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이 여기다 라고 치게 된다 그러면 일정한 세기의 단색광인데 전자가 이제 뭐 하나 둘 튕겨져 나오다가, 그래서 전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단색광의 세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상승을 하다가 그 전류의 값은 일정해질 거예요. 이때 전류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즉 A 빛을 쏴줄 때의 경우인 거죠. A 빛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빛을 바꿔서 이제 또 B라고 하는 단색광을 쏴줬을 때는 전류가 이만큼 밖에 생기지 않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 정도 전류가 약하게 흘렀다는 거죠. 그럼 A하고 B의 빛 광자를 쏴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류가 세거나 약해졌을까라는 건데, 전류가 크게 흐르려면 여기 구에 도착하는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될까요? 전자의 수가 많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때 금속판에서 전자 수가 많이 튕겨져 나오려면 이때 비춰주는 단색광, 광자수, 빛의 광자수가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자수가 많은 빛은 어떤 빛이냐? 빛의 세기가 센 빛이고 이 빛은 밝은 빛이라는 거죠. 밝은 빛.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때에 비춰준 빛은 어떤 빛이었느냐? 밝은 빛이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로 A하고 B 중에서 어떠한 빛을 비춰줬을 때 더 밝은 빛이었느냐, 빛의 세기가 세냐 라고 물어보면 A 빛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빛은 A였는데, 왜 그러냐면 A에서 광전자의 수가 더 많이 방출된 거고, 이 광전자 수가 더 많이 방출되려면 광자수가 많은 빛을 비춰줘야 됐으니까 A인 거고요. 결국에는 A가 밝은 빛이었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오른쪽 영역은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 역방향 연결을 했을 텐데요. 정지전압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전지를 거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금속판 쪽에다가 플러스, 여기 금속구 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금속구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막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한 건데,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전자가 튕겨져 나올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데, 문제는 전자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금속구에 도달하려고 보니까 이미 지금 마이너스 전자들이 막 공급이 돼가지고 튕겨져 나온 전자들하고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세게 튀어나온 전자는 뭐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적당히 세게 튕겨져 나온 전자는 이게 청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어떤 거의 일부분은, 전자의 일부분은 너무 비실비실해서 이게 청력이 너무 세져서 세게 작용해서 도달하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전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전지의 세기를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 금속구에는 마이너스의 값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거는 동일한 단색광이었으니까 튕겨져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 금속구의 마이너스 전하의 값은 더 강력해졌으니까 이 금속구에 도달하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회로에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적으니까 전류는 감소할 겁니다. 전류가 감소를 하는데 왼쪽 방향으로 전압의 세기를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죠. 증가할 동안에는 이렇게 전류값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전압을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얘가 더 강력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전자가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고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이때의 지점을 정지전압이라고 해요. 정지전압. 그래서 이때의 지점을 A 단색광을 비춰줬을 때 정지전압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V0고, A 빛을 비췄을 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빛을 비춰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B를 비춰줬을 때도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데, 전자가 더 세게 튕겨졌는지 약하게 튕겨져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전류가 흘렀다가 전압을 더 많이 A보다 더 강력하게 마이너스로 해줬어야지만 전자가 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력을 더 세게 해줬어야지만. 그러니까 전류가 약해지긴 약해지는데 이만큼 전압을 더 세게 해줘야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때는 B 빛을 비춰줬을 때 정지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A와 B일 때. 그래서 B의 정지전압이 더 세다라고 하면 왜 B의 정지전압이 더 세게 해줘야지만 전류가 도달하지 않았냐? 왜냐면 B의 단색광으로 비춰줬을 때 튕겨져 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A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자가 더 강력한 녀석이 튕겨져 나오려면 이때 B의 단색광의 에너지가 강력한 녀석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이렇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HFP 해서 얘는 상수니까 진동수가 누가 더 큰 빛이냐 라고 하면 B의 진동수가 더 크다, 뭐 파란색 빛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의 영역은 역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활용되는 그래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방향은 빛 에너지, 오른쪽은 빛의 세기, 밝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멈췄어. 아이고, 맨날 이렇게 멈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정관에 빛을 비춰줬는데
즉 아연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춰주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회로를 돌 거다라고 해서 관측을 해봤더니만 오른쪽 그래프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만 보고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빛의 세기가 큰 빛은 무엇이냐? 순방향 연결한 오른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밝기가 많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빛의 세기가 큰 것은 밝은 빛이고 밝다라고 하는 거는 광자 수가 많은 거고요. 광자 수가 많으니까 전자가 많이 튕겨져 나올 거고, 전자가 많이 튕겨져 나오니까 전류가 더 크게 흐르겠죠. 즉 A, B 중에서 전류가 더 많이 크게 흐르는 거는 A니까 A 빛이 더 밝은 빛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광자의 수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거는 마찬가지 A이겠죠. 그 다음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영역은 역방향으로 연결한 이 왼쪽 영역에서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빛은 정지전압이 큰 이 친구죠. 그러면은 B의 빛이 밝기는 어둡지만 에너지는 더 강력한 녀석이니까 어두운 파란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광자의 에너지가 큰 빛은 마찬가지 B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가 크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거만 보고도 아래쪽에 있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광전 효과가 이용하는 거는 태양전지, 광센서, 뭐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나중에 태양전지를 다루는 시간에서 광전 효과를 다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